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SRC 구조 일람표입니다. 첫 번째 세부 항목은 일반적인 SRC 유형입니다. 두 번째 세부 항목은 보강 SRC 유형입니다. 두 번째 구조별 BIM 모델링입니다. 첫 번째 세부 항목은 철근 콘크리트조. 두 번째 세부 항목은 철골조와 SRC조 병합입니다. 세 번째 세부 항목은 SRC조 기둥과 지붕 철골조입니다. 세 번째는 SRC 구조 일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세부 항목은 철근 피복 두께 및 스페이서. 두 번째 세부 항목은 보강철근 관통구멍의 위치 이거. 세 번째 세부 항목은 RC부와 철골 접합, 관통구멍 보강법, 후프근 가공 조립, 벽철근 보강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부 항목은 주철근 용접 방법, 브라켓 설치입니다. 이제 SRC 구조 일람표 영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SRC 구조 기둥 일람표 확인합니다. SRC 구조 기둥은 철골조와 RC조의 합성 구조입니다. 철골조의 RC조로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인 기둥 일람표를 확인합니다. 먼저 RC 크기, 철골조 부재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RC 크기, 철골조 부재 사이즈 순으로 하단 리스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RC조의 주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직사각형의 코너 부분에 주근을 3개씩 배치하여 12개의 주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하단 주근에 표시된 것과 같이 총 12개이며 25mm 철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느끈입니다. 기둥 길이 양끝 4분의 1 구간, 기둥 길이 중앙 2분의 1 구간에 200 간격 13mm 철근을 배치합니다. 보신 일람표는 일반적인 SRC 기둥 일람표입니다. 다음은 좀 더 보강된 SRC 기둥 일람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기둥 일람표와 다르게 보강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둥이 커진다는 것은 기둥으로 많은 응력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기둥 크기는 700, 900이며 450 시리즈 철골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기둥은 12개의 25mm 주근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근에 추가 주근이 4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mm 주근이 추가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근 보강으로 스터드가 19mm 200 간격으로 철골조 외부에 보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근 보강으로 스터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근 외부에 추가하여 스터드가 19mm 200 간격으로 추가 보강되었습니다. 기둥의 크기가 커지거나 기둥 길이가 길어질 경우 SRC 구조에 보강 철근이 들어간다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기둥 일람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기둥의 크기가 작을 경우 주근 보강근 4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지니 철골조의 크기도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SRC 구조 일반 사항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해하기 편하도록 3D BIM 모델링을 보고 언제 SRC 부재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C조일 경우 대공간의 기둥부 크기를 확인합니다. 다목적 강단과 같은 대공간일 경우 기둥 간 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이때 지붕의 보의 깊이가 길어집니다. 철근 콘크리트 약점 중 하나가 자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슬라브를 없애고 보의 깊이를 확인합니다. 대공간 강당에 장스판의 보를 사용한 경우에 보부재의 깊이는 100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m 구간의 장스판의 보는 500천 크기의 RC부, 즉 거더를 설치해야 합니다. 장스판의 기둥에 연결되는 거더의 보 깊이는 모두 100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공간은 천장고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공간에 지붕부에 RC조를 설치할 경우 보의 깊이가 커져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철골조 기둥과 SRC 구조의 병합된 경우를 확인합니다. 대공간은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경량 철골조를 설치하면 경량화되어 보의 깊이도 작아집니다. 운동시설과 같은 대공간의 경우 경량 철골을 사용합니다. 우측면의 경우 RC조로 구조계획을 하게 될 경우 여기서 RC와 철골조이 접하는 곳에 SRC 기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예제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조건에 따라 철골로 모두 설치할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면 상자로 단면 뷰를 조정하여 대공간의 규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공간은 체육시설입니다. 농구,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공간입니다. SRC 기둥에 철골 거더를 연결해 철골조를 형성하고 그 위에 경량 지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대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철골조입니다. 이제 모든 기둥이 SRC 기둥에 박공형 철골조로 형성된 구조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간의 기둥의 경우 기둥 간 스팬이 길어질 경우 기둥은 SRC조 기둥으로 구조 계획을 합니다. SRC조에 철골조와 철골 거더를 연결해 지붕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기둥은 SRC, 지붕은 경량 철골조 구조 계획을 하게 됩니다. 단면 상자를 열어서 장습한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변 방향으로 단면 상자를 조정해 장습한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동시설의 경우 진동에 약한 철골조를 보완하기 위해 SRC 기둥으로 구조 계획합니다. 지붕 부분은 경량 부재인 경량 철골조로 구조 계획을 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SRC 구조 일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SRC 구조 기둥 일람표를 확인했습니다. 기둥이 커질 경우 보강근이 들어간다는 개념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구조 일반 사항을 정리합니다. 먼저 SRC 구조 기둥 일람표를 확인했습니다. SRC 합성 구조는 RC 기둥 주철근이 기둥 모서리에 배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보강 유형으로 기둥 늑근에 추가 보강근이 들어갑니다. 필요에 따라 철골의 휘응력을 보강하기 위해 철골 기둥 외부에 스터드를 설치합니다. 이제 SRC 구조 일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골의 피복 두께 및 스페이서입니다. 철골의 피복 두께는 기둥은 125, 부는 100 이상으로 하고 철근 상호간 간격, 철골과 철근 상호 간격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서 설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은 철근의 보강근입니다. 기둥 배근이 X, Y양 방향 주근으로 작용하는 경우 늑근을 추가 배치하여 보강합니다. 다음은 철골에 설치되는 철근의 관통 구멍에 대해 알아봅니다. 철근은 철골 플랜지를 관통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철골 관통 구멍의 위치입니다. SRC 기둥에 보가 접할 경우 RC-보의 주근의 통과 시 배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의 관통 구멍의 보강 요령입니다. 보의 철골조 외부의 관통 구멍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멍 크기는 철골의 외부춤의 2분지 1 이하의 크기로 뚫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철골 내부 관통 구멍의 보강 방법 중 보강 플레이트법입니다. 다음은 철골 내부 관통 구멍의 보강 방법 중 보강 트러스법입니다. 다음은 작은 부분 하부 철근 배치 시 철골 내부에 관통 구멍 가능한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조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해 비관통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후프근의 가공 및 조립법입니다. 후프근의 꺼김 후 정착 길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벽근이 SRC 부재와 연결될 경우 철골부 배치 방법입니다. 철골의 플랜지는 회피 배치하여 구부림 배치 및 정착 방법에 대한 예입니다. 다음은 RC-보와 철골 기둥과 접할 경우 RC-보의 주근이 철골의 플랜지에 접할 때 배근 방법입니다. 다음은 SRC 기둥의 RC-보의 주철근과 연결 시 주철근이 플랜지를 만나 비통과 시 철근을 꺾어서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SRC 기둥과 RC-보가 연결될 경우 기둥부의 브라켓 설치에 대한 예입니다. 이제 SRC 구조 일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골 피복 두께입니다. 기둥은 125mm, 보는 150mm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에는 스페이서가 있습니다. 2m 간격으로 보맞춤 부분을 피해서 배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W는 철골의 피복 두께이고 철골 피복 두께는 철골의 단면 형상 및 철근의 위치를 고려해 보는 150mm, 기둥은 125mm를 피복 두께로 정합니다. 단 철근을 용접 등으로 하는 경우 10mm까지 감소할 수 있고
스페이서 등은 2m 간격으로 보맞춤 부분을 피해서 할당합니다. 다음 AES는 철근 상호 간의 간격. 철근 상호 간의 간격은 건축 시 방서상의 철근 간 간격과 같으며 BS는 철근과 철골 간의 상호 간격입니다. 철근과 철골 간 간격은 25mm 이상 혹은 최대 골 재치수의 1.25배입니다. 다음은 철근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둥의 보강근입니다. 기둥 배근에 있어서 XY 양방향으로 적용하는 주근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보강근에 의해 철근 위치를 확보합니다. XY 양방향으로 주근을 이용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기둥폭이 700mm 이상인 경우 기둥 보강근을 추가합니다. 이전 예제에서 추가 보강근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직사각형 코너 주근 3개 또한 1000mm 간격 16mm 보강근으로 주근을 고정하는 보강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둥폭이 700 사이즈 이상인 경우 주근에 보강근이 들어가는 것에 유의하면 될 듯합니다. 다음은 철골에 설치되는 철근 관통구멍입니다. 철골 기둥은 기둥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RC 부와 연결됩니다. 이때 RC의 철근이 SRC의 철골조를 관통해야 하는 경우 철근 관통지름에 대한 표입니다. 철골 관통은 철근 한 개소에 하나씩 관통합니다. 철골조의 플랜지 부분은 관통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근 한 개에 한 개소로 설치합니다. 철골에 한 번에 크게 뚫어서 여러 개의 철근 관통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D10에서 D32까지 철근 규격에 따른 관통 구멍 지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철근 직경에 따른 7에서 10을 더한 지름이 관통 지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철근 지름에 10mm 추가한 지름이 관통 구멍 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이제 철근 관통 구멍의 위치입니다. 왼쪽 도면이 평면이고 오른쪽 도면 절단 단면입니다. 먼저 왼쪽 기둥 평면을 보고 확인합니다. SRC 기둥의 철골의 외부는 관통하고 플랜지는 피해서 철근 배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절단 단면을 확인합니다. 직교부의 RC부의 배치를 확인하고 부의 상부주근, 하부주근이 외부를 관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평으로 직교접하는 RC부의 주근 강하단이 외부를 관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굵은 선은 철골 브라켓의 플랜지 절단 단면입니다. 플랜지가 있을 경우 관통 못하는 것을 표시, 플랜지를 피해 관통하지 않도록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 철근은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이고 BS는 철근과 철골 상호 간의 틈을 지칭합니다. 이 치수들은 기둥의 철골의 피복 두께에서 설명한 치수와 내용이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부의 하단 주근에 철골 외부를 관통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단, 구조상의 지장이 없을 경우 관통하지 않는 타입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입니다. 다음은 철골 기둥과 RC부의 철근을 접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앞서 플랜지는 관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철근의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플랜지의 덧대는 철판의 폭은 RC부 주근 직경의 6배의 폭, 철판 두께는 주근 직경의 2배의 두께입니다. 다음은 철골의 외부부 관통 구멍의 보강에 대한 규정입니다. 철골의 외부부의 경우 외부를 펀칭할 경우 강성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보 관통 위치는 플랜지 양끝으로부터 100mm 거리에서 관통합니다. 관통의 크기는 철골 부춤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관통 시 보강법입니다. 한 방법은 보강 플레이트법을 확인합니다. 확인만 하고 지나갑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보강 트러스법입니다. 이것도 확인만 하고 지나갑니다. 다음은 후프근, 늦근의 가공 방법입니다. 135도 구부림, 90도 구부림일 때 후프근의 장착 길이는 늦근 직경의 6배, 8배임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벽철근의 정착 방법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플랜지는 회피 배치하고 외부는 관통합니다. 꺾임 타입인 경우에는 철근 지름에 20배 이상 정착하고 완만하게 절곡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철골에 어떻게 관통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외부를 관통해서 주근을 배치할까요? SRC 기본과 RC4가 연결될 때 RC4의 주근 배치에 관한 도면입니다. 먼저 평면을 확인해보면 가능한 플랜지는 회피 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철골 기둥에 걸릴 경우 용접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플랜지에 90도 꺾어서 용접한 철근을 확인합니다. 외부에 90도 꺾어서 용접한 철근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절단단 면도를 확인합니다. RC4의 주근 90 꺾임 길이는 300mm, 용접 길이는 200mm 용접 길이를 확보해서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대형 구조물일 경우를 제외하고 SRC4에 RC4를 구조 계획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다음은 SRC 기둥과 연결되는 보부 위에 철골 브라켓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RC4의 깊이별로 900 이상일 경우는 588 시리즈 브라켓을, 900 미만일 경우 390 시리즈 브라켓을 설치합니다. 규모가 큰 경우 철골에 브라켓을 설치해 결합력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트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